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걸으면 다리가 너무 아픈데 조금만 쉬면 또 괜찮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건가? 종아리 근육이 뭉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좋다는 영양제도 드셔봅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허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허리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하나 있고요. 전선이 지나가는 배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터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터널이 넓습니다. 차도 잘 다니고 막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안에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생기고 길도 조금 좁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죠. 우리 허리도 똑같습니다. 신경은 그대로인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비유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디스크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요. 디스크는 원래 있어야 할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콕 누르고 있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한가운데에 큰 돌멩이가 딱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길을 막는 거죠. 반대로 협착증은 돌멩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조금씩 좁아지는 겁니다. 벽이 두꺼워지고 길이 좁아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도 생기지만 협착증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튀어나온 병, 협착증은 좁아진 병. 이 차이 하나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협착증은 증상이 조금 특이해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장님, 집에서는 괜찮아요. 앉아있을 때도 괜찮아요. 누워있을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걷기만 하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허리보다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고 허벅지가 당기기도 하고 종아리가 저리기도 하고 발바닥까지 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벤치에 잠깐 앉으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이게 협착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2, 3분을 쉬고 나면 또 걸어져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왜 쉬면 괜찮아질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걸을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약간 뒤로 젖혀지거든요. 그런데 협착증은 원래도 좁았던 신경 통로가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신경이 더 눌리고 다리가 아픈 겁니다. 반대로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앞으로 굽죠. 그러면 좁았던 통로가 조금 넓어지게 돼요. 신경이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도 꼭 드리는데요. 마트에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카트를 밀잖아요. 마트에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조금 숙이게 돼요. 그러니까 협착증 증상이 덜한 겁니다. 자전거는 잘 타시는데 평지는 못 걷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죠. 자전거도 허리를 숙이잖아요.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는 신경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MRI보다 먼저 환자분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걸으면 아프다, 쉬면 괜찮다, 허리를 숙이면 편하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면 협착증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협착증이 허리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픈 거예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협착증은 허리 자체보다 신경이 눌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엉덩이도 지나고 허벅지도 지나고 종아리도 지나고 발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아픈 곳은 허리가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관이 천장 안에서 눌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은 싱크대죠. 문제는 천장인데 증상은 싱크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신경이 허리에서 눌렸는데 증상은 종아리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발바닥이 저리기도 하고 발가락 감각이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다리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보다 다리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가 당기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종아리가 뻐근하고 발바닥이 저려서 못 걷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종아리만 마사지하고 발만 치료받고 무릎만 검사하다가 몇 달, 몇 년 지나서 협착증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협착증은 증상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환자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 그런데 다음 날은 100m도 못 걷다가 오늘은 뭐 장을 잘 봤는데 내일은 집 앞 편의점도 못 가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날도 있는데 병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협착증은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활동량, 걷는 시간,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괜찮았다고 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걸으면 더 아픈데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질 정도라면 무조건 참고 오래 걷는 건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 걷는다고 신경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에서는 참는 운동보다 조절하는 운동이 훨씬 중요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1시간, 2시간씩 정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협착증은 그렇지 않아요. 아프기 전까지는 운동하지 마세요. 30분 걸으면 다리가 아픈 분이라면 30분 걷는 게 운동이 아니라 무리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10분 정도 걷고 2, 3분 정도 쉬고 다시 10분 정도 걷는 게 신경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는 병입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경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움직이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보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보지 마시고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허리를 빼놓지도 마세요.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고 허리를 숙이면 편하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한 번쯤은 협착증을 의심해보시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한번 꼭 공유를 해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모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